이번에 혹시 트레이딩에서 조금 손해보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차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봐야지 옆에서 백날 봐봐야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운전하라 그러면 못해요. 직접 운전을 해봐야 되고 트레이딩도 직접 자기가 해봐야지 말로만 듣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면 제일 첫 번째 돈을 넣지 말고 모의 트레이딩부터 해라. 그 다음에 실물을 익혀야 되니까 소액 실전 거래를 하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올인만 안 돼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번에 내가 걱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걱정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공교롭게도 이번에 가격이 추락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로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블랙록의 동영상, 교육용 동영상 밑에 한 자막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그냥 자막에다가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인데 2100만 개라는 것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There is no guarantee that Bitcoin's 2001 million 어쩌고 저쩌고 캡, supply cap이라고 그러죠. will not changed, will not be changed 이런 자막이 있어요. 갑자기 영어 안 쓰다 쓰니까 좀 그런데 기본은 영어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런 자막을 하나 딱 넣어놨더니 이게 이제 세상이 움찔한 거야. 아니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된다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무슨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그냥 빡 나오니까 그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 2100만 개 이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것이 컴퓨터 서버, 즉 컴퓨터 서버를 노드라 그러는데 그 노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2516개의 컴퓨터가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체인이 연결돼서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투표할 때 10분마다 자동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10분마다 51%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51%를 장악했다면 그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해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론적인 거지 초창기 블록체인이 아니고는 노드수가 적은 상태가 아니고는 해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노드 컴퓨터 수가 2516개. 이거를 누가 서로 이견을 맞춰서 지금 2100만 개를 2억 개로 바꾸자. 그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드 포크 아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하드 포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더리움 클래스하고 이더리움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의 이더리움이 원래 이더리움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클래스가 원래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거기선 결국 이걸 이더리움으로 하자 하는 투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제일 먼저 하드포크가 일어난 것은 비트코인 골드. 예. 그 다음에 하드포크 일어난 게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 때문에, 속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든 건데 다 유명무실을 하죠. 예. 어쨌든 이 바람에 조금만 정신 차려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자막이 하나 떴는데 그 미친놈들이죠. 예? 그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블랙록이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수조 원 날렸을 겁니다. 블랙록 자체가. 엄청 손해봤을 겁니다. 그 자막 하나 때문에. 그런데 마침 ETF 형성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가 이제 하필이면 꼭 그 시점에서 내년 1월부터 블랙아웃 할 것이다. 블랙아웃이란 것은 즉 전환사채도 안 하고 경제활동을 내년 한 1월 초부터 2주 내지 4주 동안에 모종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루머가 확산돼 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루머가 확산됐으면 괜찮은데 보도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와 블랙록 그것 때문에 양쪽 ETF 기관에서 다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뭐 본인들이 사고 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난리가 났어요. 12월 17일 가격이 쫙 오르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시황지수가 빡 꺾이더니 그냥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와중에 그놈이 파월 있죠. 그 잘난 척하는 놈. 걔가 또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걔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걔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재임 기간 뭐 기껏해야 뭐 누가 힘이 있나? SEC가 뭐 지금 힘이 있어. 연준 의장인데 별로 힘이 없어 이제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 기름에 뭐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가지고 그 잠깐 더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습될 만하니까 ETF 순유출량이 15일 만에 역전돼 버렸어요. 사상 최악으로 이제 ETF가 돈이 들어오다가 돈이 나가 버렸어요. 알다시피 이 비트코인 ETF는 시중에 뭐 주식으로도 팔지만 거래소에서 빼갈 수도 있어요, 돈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 이틀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서도 요즘 그 트럼프가 거의 지금 현재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지금 요직을 지금 다 지금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장이죠.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강세장입니다. 근데 이 강세장 가운데 지금 시황지수가 시세가 굉장히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딜레마라 그럽니다. 바로 강세장인데 대세를 보면은 강세장인데 가격은 떨어져. 시황지수가 떨어진단 말이죠. 시황지수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죠. 시황지수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황지수란 것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정보를 주는 제일 중요한 정보 제공처는 바이낸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누구냐 하면 알트코인 수호 세력들입니다. 그 알트코인 수호 세력들은 그냥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 작전을 해가지고 자기네 알트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작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작전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물건을 20% 사줘야 되는데 그게 작전 신호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10% 사야 되고. 내가 그걸 갖다가 알트코인 거래 기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지금 시황도 안 좋은데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코인을 사요?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간다고요. 철수라 그러죠. 그러면 그 철수하는 게 우리 앞에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바로 침체기로 주어지는 거죠. 예? 걔들이 이제 확 작전하겠다 덤벼들면 활항기로 나올 거고 또 도망가겠다고 하면은 까만 색깔 09 이하 아시죠? 또 활항기는 30 이상 60까지 60 넘어간 건 우리가 안 쳐요. 60 넘어가면 그거는 알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영역을 초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작전 못해 하고 도망가면 침체기가 오는 겁니다. 그걸 수치로 표현한 게 시황지수죠. 그러면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보 채널도 갖고 있고 심지어 거래소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월 17일경에 블랙록 동영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었는지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 전들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시황지수가 완전히 침체기로 그냥 쭉 가격이 올라가고 시황지수가 화랑기까지 가더니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야, 이게 뭐 있구나. 야, 이게 뭐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런 앞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가격이 쭉 올라가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죠? 시황지수 떨어지면 그건 뭐 무조건 일단 중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시황지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걔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나중에 내가 죽도록 검색해 보니까 찾아낸 거지. 예? 그때 그것도 다 매스컴 다 장악해 가지고 거래소들이 다 숨겨버려 가지고 인터넷에 그렇게 또 인터넷에 막 기사가 떴던 게 전 지구상에 싹 지워지더라고. 이걸 내가 2018년도에 처음 봤어요. 2018년도에 블록체인 해킹 4번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세상이 몰라요. 나는 현실적으로 봤고 그때 이런 현상을 봤어요. 그냥 매스컴이 싹 지워지더라고. 돈으로 다 막은 거야 그냥.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현재 블랙록이 촉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껴얹고 거기다가 파월이 나서고 순유출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이라 해서 옵션 거래 만기 도래가 20억 불에다가 이번에 또 200억 불까지 또 만기 도래가 왔어요. 이런 문제가 다 악재로 겹쳤는데 왜 옛날처럼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도 트럼프가 있어서. 참 트럼프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그렇지 트럼프 안 찍을 이유가 없죠. 그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트럼프 찍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물어보면 자기는 트럼프 싫어한다 그러지. 현실은 트럼프를 찍으면서.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찬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확실한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숏 포지션을 못 가더라고. 본능적으로 숏 포지션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 손이 안 가는 거야.
강세장이라고 그러지. 뭐 두고두고 올라갈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쇼프치징 가기가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렇게 나옵니다.